아니, 진짜 이 시국에 대마도 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아니, 또 무슨 위로를 듣고 싶어서 쫓겨났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요. 잘 쫓겨나셨습니다. 페페TV.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일본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 대마도. 이 대마도가 우리 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조상들도 알고 있었는지 다소 무섭고 미스테리한 일이 벌어져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양국의 화해 모드가 조성될 수도 있었으나 대마도 주민들은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풀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아직도 한국인 쫓아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한국인을 계속 쫓아내고 있다는 건 아직도 대마도를 찾는 한국 주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분위기를 아랑곳하지 않고 일부 대마도 동호회 회원들은 단체 정모를 기획하기도 했다는데요. 이 모든 사실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시청자 여러분의 시사, 경제, 상식의 격을 높여드리는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털어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 체크. 대마도는 두 개의 큰 섬으로 이뤄진 길이가 82km, 폭 18km의 일본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상대마도와 하대마도로 원래 두 개의 섬이었지만 1990년대 중반 이 두 섬을 잇는 망광교가 건설되면서 지금은 하나의 섬이 됐습니다. 대마도에는 70여 년 전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시신 수십 구가 떠밀려와 주민들이 매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너무 많은 시신들이 떠내려왔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은 코를 부여잡을 정도로 시신 썩는 냄새가 진동할 정도였습니다. 대마도 고우나코시 해안 내에는 모두 4곳에 32구의 한국인 시신이 매장되었습니다. 해안가로 떠밀려온 시신은 수습했지만 바다에 떠있거나 발견하지 못한 사체들은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워낙 많은 시신이 떠밀려왔던 터라 미처 수습하지도 못한 시신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마도로 70년 전 떠내려간 이 시신들은 제주도에서 떠내려간 한국인들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제주도 주변에 흐르는 해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쿠로시오 해류에서 갈라져 나온 대마 난류여서 남서에서 북동 방향으로 흐른다고 합니다. 제주도 인근 해상에 물체를 떨어뜨리면 그 흐름을 따라서 대마도로 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대마도에는 현재 제주도 조천읍 와을리에서만 생산되는 웰빙 유기농 제주 비료, 지금은 생산하지 않는 한라산 올레소주, 제주 삼다수의 물병 등이 중대마도, 고우나코시, 이케바다케 해안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대마도 동쪽 해안까지 제주에서 버려진 쓰레기들이 대마 난류를 타고 흘러온 것입니다. 이렇게 제주도 쓰레기가 내려온 것처럼 제주 해상에 버려진 시신이 해류를 따라 대마도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지 주민들도 대마 난류는 사실상 강과 같다며 대마도는 그 강 속에 있는 작은 섬이니 강의 흐름을 방해하는 물체나 표류하는 것들은 대마도 곳곳에 닿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시신들은 모두 제주도 4.3 사건의 사체들이었고 당시 수장학살 희생자도 이 해류를 타고 대마도로 떠밀려왔을 가능성이 큰 대목입니다. 당시 대마도 주민들은 돈을 모아 희생자 공양탑을 세웠습니다. 또 일부 주민들은 일본에서 죽은 자의 영혼을 맞아들여 대접하고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시기인 매년 8월마다 꽃과 음식, 술을 들고 공양탑을 찾아가 희생자를 위령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어둠 속에 묻혀 사는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위령제를 지낸다는 이들은 70년 전 대마도 4.3 수장 시신이 수백 구나 흘러왔는데 바다에 버려졌기 때문에 증거도 없고 살았다는 기억조차 없다며 이렇게 버려진 이들이 일본까지 왔기 때문에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일본인들로서 그들을 추모하고 기억해야 한다며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령제를 지내며 한국인들을 추모하는 대마도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 대마도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눈 녹듯 사라질 듯 합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한국인이 온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일본 대마도를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유명 신사에서 한국인 출입을 금지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최근 일본 여행 보이콧 분위기 속에서 스시마 부산 사무소 여행 후기 게시판에 한 한국인 관광객이 와타즈미 신사 한국인 출입 금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관광객은 이즈하라에서 올라오다 가족 5명이 와타즈미 신사에 들렸다며 신사로 들어가니 관리인이 한국인이냐고 물었고 그렇다고 하니 한국인은 출입 금지라며 나가라고 문전박대했다고 합니다.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이 없어 들어왔다고 하니 한국인들이 문제를 일으켜 출입을 금지한다며 다시 한번 나가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스시마시 토요타 마마치에 있는 와타즈미 신사는 스시마의 상징으로 통하는 명소입니다. 일본의 천신과 해신을 모신 해궁입니다. 특히 본전 정면 바다 위에 서 있는 2개는 만조시 물이 들어갔다 간조시 다시 나옵니다. 스시마 도민은 물론 일본 전국 각지에서 많은 참배객이 찾고 있습니다. 와타즈미 신사 측은 일부 한국인 관광객이 신사 내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탓으로 한국인들을 출입 금지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신사 측이 출입 제한을 다소 유동적으로 하는 탓에 조처 이후에도 신사를 출입한 한국인도 있고 출입이 불어된 한국인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엿장수 마음대로 들였다가 내쫓았다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스시마시 당국은 와타즈미 신사는 유명 관광지이긴 하나 사유재산이라며 일부 한국인 관광객이 술을 마시거나 기둥을 발로 차는 등 신사 내 예절, 규칙을 지키지 않아 신사 측이 이를 알리는 그림을 그려 10년간 입간판으로 세웠지만 개선되지 않아 출입 제한 조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대마도의 한국인 문전박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좋다고 대마도 가는 사람들이 있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대마도로 가자는 온라인 카페에서는 대마도로 정모를 하는 사람들을 모아 여행을 기획하는 행사가 벌여졌습니다. 그러나 이를 좋게 보지 않은 한 회원이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마도에서 정모하는 일봉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1박 2일에 22만원에 갈 수 있는데 29만 9천원을 받고 기념품 5만원어치를 준다고 홍보한다며 그래도 눈치가 보이는지 대마도 내 한국인이 운영하는 숙박식당을 이용해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서 관광 코스에 일본 밸류마트 쇼핑을 집어넣은 건 뭔가라면서 꼬집었습니다. 이어 그는 불참한다고 했다가 무식한 사람 됐다며 이 시국에 가지 말고 좀 참자고 한 것이 무식한 사람인가라며 여기 운영자가 재팬 투어리스트라는 일본 여행 전문 여행사를 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애국 운운하며 여행사 장사를 한 것으로 본인이 본인을 스스로 돕는 셀프 불우이웃 돕기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글이 올라오자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에는 해당 카페 행사 기획자를 적당히 해라 정신 나간 카페네 라는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비판 댓글과 관련해 해당 카페에서는 제발 선동질 하지 말라며 한동안 신규 회원은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썼습니다. 현재 대마도로 가자 온라인 카페는 비공개 카페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마도를 안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빼앗긴 우리 땅 대마도를 되찾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마도가 한국 땅임을 천명할 근거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두룩합니다. 대마도는 부산에서 최단 거리가 49.5km로 일본의 후쿠오카 134km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1822년 편찬된 경상도읍지를 비롯해 삼국 접양지도, 조선팔도지도 원본 등은 대마도가 부산 동래구의 부속도서로서 지리적, 역사적, 문헌상으로 우리 땅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일본인 구기가 제작한 조선팔도 총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져 있고 대마도가 경상도에 속한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1592년부터 일본인들 지들 스스로 대마도는 한국 땅임을 인정하는 증거입니다. 또한 1830년 일본에서 만든 조선 국도에도 울릉도, 독도, 대마도가 조선 영토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스페인, 영국 등 서구 근대 세력들의 해양 영토 약탈 시기인 임진년과 식민지 시기에 연이어 한국의 불행한 소용돌이를 이용해서 대마도를 슬그머니 도둑질한 후 1871년에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연으로 편입시킨 후 1876년에는 나가사키현에 편입하여 아예 자기들 영토로 삼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신라 때 이사부 장군이 점령 접수했고 일본 메이지 때 태정 관지령에서도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일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선언한 실록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마도는 본시 우리 땅이다. 대마도란 지명은 마음과 마주보는 땅이다. 이리하여 우리 선조는 대마도라 명명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형태로든 일본에 대마도를 넘겨준 일이 없습니다. 대마도는 일본 땅이라고 한국인뿐만 아니라 그들 후손 자신에게도 세뇌당했던 것일 뿐입니다. 대마도는 한국 땅입니다. 이제 이 대마도를 되찾아오기 위해 국민적인 관심과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니 진짜 이 시국에 대마도 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아니 또 무슨 위로를 듣고 싶어서 쫓겨났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요. 잘 쫓겨나셨습니다. 그러게 그런 데를 왜 가서 문전박대나 당하고 다니십니까? 으이그. 또 대마도 카페에서 정모 기획하시는 사람도 진짜 돈 몇 푼만 쥐어주면 무슨 짓이든 하실 분이시네요. 아니 뭐 본인들이 좋다고 간다면 뭐 막을 수야 없겠지만 적어도 거기서 푸대접 받았다고 위로받아 보려고 인터넷에 글이나 올리지 마세요. 진짜 별로입니다. 뻔히 그런 거 알면서 가놓고 쌤통이네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해피 뉴 이어. 이제 한 해도 끝나가네요. 오늘은 한 해 동안 수고한 자기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당신은 누가 뭐래도 최고입니다. 내년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뤄질 거예요. 한 해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 힘든 시간도 있으셨을 테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으셨을 텐데 잘 이겨내셨어요. 페페TV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항상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날들이 되시길 페페TV가 응원하겠습니다. 밤에 너무 추워서 보일러 계속 틀면 난방비 폭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전기난로와 전기 담요를 이용해서 합리적인 난방으로 따뜻한 겨울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막판에 또 한 번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이자 세계 4위 SMIC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입니다. SMIC 입장에서는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중국 반도체 전체에 먹구름이 들이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지난 21일 SMIC는 미국 상무부의 제재 등록에 대한 입장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0나노보다 작은 고품질 제품 연구 개발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다만 단기적인 회사 운영과 금융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물론 절대로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SMIC는 사실상 모든 원재료를 미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SMIC가 기술 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14나노를 뛰어넘는 미세 공정 추격에도 힘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기술 자립을 노리는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일이죠. 성장 동력이 멈춘 것입니다. 중국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대만을 건드리는 이유가 대만의 TSMC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상당한 위력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 딱 미국이 나서기 전까지 말이죠. 2019년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꺼내든 제재 카드는 중국의 반도체였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반도체 장비 및 기술의 저작권이 무서운 무기가 되었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반도체 기업과 화웨이가 거래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재는 이미 1년 6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중국이 자랑하던 화웨이의 존재감이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전까지 화웨이는 스마트폰과 통신 장비 사업으로 세계 시장을 야금야금 먹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중국은 기술 시장에서의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중국 IT 산업의 근간이 얼마나 약했는지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국의 위세가 약해진 데는 대만도 한몫을 했습니다.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기업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회사가 어디일까요? 사실 미국 회사보다 더 중요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 1위 파운드리이자 시가총액 1위 대만의 TSMC입니다. 중국 IT 회사의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대부분은 TSMC가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반도체 생산에 공을 들였습니다. 따라서 중국도 자체 생산이 가능은 합니다. 문제는 품질이죠. 반도체는 소미세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력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중국 제품은 삼성전자나 TSMC에 전혀 못 미칩니다. 따라서 내수 시장에서는 자국 반도체를 사용하지만 글로벌 제품에는 삼성전자나 TSMC에 의존했죠. 물론 TSMC도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차이잉원 행정부가 들어선 후 대만은 노골적으로 친미 반중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미국의 제재를 이유로 TSMC가 갑자기 화웨이와의 거래를 원천 중단했습니다. 화웨이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미국의 제재가 시작될 당시 화웨이의 회장은 큰 소리를 쳤습니다. 모든 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죠. 자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만들었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TSMC가 손을 놓아버리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설계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생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반도체가 발전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대만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존도가 너무 높았던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반도체 자립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당장 자립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이런 이유로 글로벌 언론들은 중국이 대만을 건드리는 이유가 TSMC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반도체 자립을 하는 것보다 대만을 먹어버리는 게 더 빠르다는 것이죠. 물론 이 시나리오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군사력 측면에서 중국이 더 강합니다. 대만을 건드리면 일단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미국 역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만을 중요한 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은 미국의 최신 무기를 대량으로 수입했습니다. 따라서 대만을 침공한다는 건 미국과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만도 만만하게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국의 한 연구소에서 가상대결 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최정예군과 대만의 최정예군이 붙었을 때 누가 승리하는지 실험했죠.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대만군이 중국군을 압도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중국 현지에서는 큰 충격을 받았죠. 올해 들어서 대만을 둘러싼 미중 군사적 긴장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이 대만 해협을 수차례 통과하자 최근 중국군도 항공모함 산둥함을 출동시켰죠. 지난 21일 중국 현지 언론들은 산둥 항모 전단이 남중국해에서 정기 원양 기동 훈련을 갖는다며 대문짝만하게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전날 대만 해협을 북에서 남으로 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해군은 앞으로도 훈련 필요성에 따라 동일한 활동을 계속 시행하겠다고 경고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만 국방부도 나섰습니다. 중국 항모가 대만 해협을 통과해 남중국해로 진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군을 동원해 모든 과정을 추적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8일 저녁에는 미군 구축함 마스티노가 대만 해협을 통과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상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서로 핑퐁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이 대만의 TSMC를 빼앗는다는 건 확실히 불가능한 시나리오네요. 설사 대만을 삼켜 TSMC를 가지고 온다고 해도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TSMC가 중국 기업이 되는 순간 바로 미국의 제재가 가해질 것이니까요. 게다가 기술 자체를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TSMC에 소속된 연구진이 모두 대만인은 아닙니다. 글로벌 인재들이 일하고 있죠. 그들이 중국 기업에서 계속 일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게다가 TSMC도 미국의 반도체 저작권에서 자유롭지 않죠. 중국의 기업이 되면 TSMC의 글로벌 위상은 급격하게 추락할 것입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자리를 곧 삼성에게 내주게 되겠죠. 이런 시나리오에서 최대의 수혜자는 삼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반도체 기술이 없으면 끝없이 추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도 고도 성장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에 몰입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IT가 없으면 최후를 맞이하게 되겠죠. 아무리 상황이 좋지 못해도 계속 기술 자립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현재 화웨이와 SMIC는 모두 미국의 원천 기술이 없는 반도체 제조 라인 구축에 힘쓰는 중입니다. SMIC는 TSMC 최고 기술 책임자 출신을 CEO로 임명했습니다. 어쩌면 현 시점에서 중국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삼성일지도 모릅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외교를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현지 언론들은 TSMC의 유일한 경쟁자 삼성전자의 존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